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국장이 거행되던 날입니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은 중공과 러시아가 COP26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셋째, 문 정권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 미국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1979년 11월 3일 박정희 대통령 국장이 거행된 날입니다. 당시의 대한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를 애도했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빳빳이 풀을 먹인 하얀 카라를 다른 곤색 교복을 입고 서서 눈물을 훔치던 여고생은 어느덧 환갑을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미리 예견이나 하신 듯 누가 내 딸을 공경해서 보호해 줄 것인가? 걱정하시던 따님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박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시던 공산주의자들 손에 걸려 5년째 감옥에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주사파와 도둑놈들이 움켜쥐고 탕을 처먹으며 망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고인을 측근에서 모시던 청와대 직원들이 눈물로써 길목을 메우고 청와대에서 중앙청으로 가는 삼청동 거리에는 남녀노소 수많은 시민들이 통곡으로 전송했습니다. 중앙청 광장에 마련된 영결식장. 벤스미 국무장관과 나위 줄라사피아 태국 부수상 등 47개국 조문사절과 국내외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영결식이 시작된 오전 10시경 전국의 사이렌이 울리자 온 국민이 1분간 묵념을 올려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날 전 세계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된 가운데 장유위원장인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 박정희 대통령 영전에 근국 군장 대한민국장을 추정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 국무총리는 조사에서 우리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지를 받들어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애국심과 지혜와 단합된 힘으로 이를 극복하면서 위대한 통일조국과 민족중흥을 향한 줄기찬 전진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종교의식으로 불교계 윤고암 스님의 독경으로 왕생극락을 빌었습니다. 천주교 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은 사도 예제를 통해 고인의 명복과 나라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기독교 찬양대가 내 목자는 사랑의 왕을 합창하자 강신명 목사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주 안에 평안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월남이 공산화됐을 때 담화에서 인도지나 반도의 사태는 우리에게 더없이 귀중한 여러 가지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즉, 그 첫째, 공산주의자들과 무슨 평화협정이다,
조약이다 또는 긴장 완화다, 화해다 운운하는 이러한 그들과의 이러한 그 거래라는 것은 그들과 우리와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은 자기 나라의 국가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그러한 시대는 벌써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굳건한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첫째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일은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즉 국론이 분열이 되고 국론이 통일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단 유사시에 있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이 중대한 시국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의연한 자세로서 모든 사태에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투를 빕니다. 이어서 상주 지만생도와 근예 근영 두 영예 등 삼남매의 헌화와 분향이 있었고 유족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삼부요인과 조문특사, 외교사절 등 국내외 인사들이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전에 차례로 분향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으로 국립교향악단과 300여 명의 합창단으로 불리워진 조가합창과 조총발사 국립교향악단의 장송행진곡 연주를 마지막으로 연결식이 끝났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OP26 유엔 기후 변화 정상회의 폐막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환경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중공을 바라보며 그들이 제공하는 부가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 사람들과 COP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6%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선진국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문재인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문제가 미국의 정가에서 연일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BOA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며 절충점을 찾기도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에 입구가 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해 미국 역대 정부가 제시해온 한국전 종전 조건과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달 26일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 관련 질문에 우리는 각각 다른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와 시기, 조건에 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이런 분석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안보석자는 순서, 시기, 조건 문제를 제기한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점진적으로 철폐할 용의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선언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하면서 북한 쪽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의지가 없다면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한국 사이의 시각차를 강조하는 진단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브리핑을 열고 종전선언은 한미 간 각급에서 속도감 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한국 사이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나 비핵화의 입구로 보는 대신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져야 할 법적, 정치적 구속력이 상당한 합의로 간주한다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북한의 행동을 포함한 더 큰 조치의 일부라면 이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켄트 카이더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 연구소장은 미국은 단순히 북한 정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 상태에 변화를 주는 것을 경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변화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과 한국군의 지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안정을 흔들어 미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에 있는 자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